오늘 일본 정치의 빅 이벤트인 이 중요한 총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한 2% 정도 오른 한 56% 정도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빗나가서 저도 선거 방송을 보는 내내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직전 선거에서 이 자국연합이 305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의회에서. 근데 지금 여론조사들이나 출구조사 결과로는 여기서 한 4, 50석을 잃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무조건 의석을 대거 잃어버린다는 게 전제였거든요. 그리고 NHK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자민당의 단독 과반이 기리기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슬아슬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추가로 FNN 그러니까 후지 테레비 여론조사 출구조사에서는 자민당이 230석으로 단독 과반에 실패할 것이다라는 출구조사 결과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민당 단독 과반이 지금 낭낭하게 넘어갔죠. 233석이 과반입니다만 지금 자민당 혼자서 248석, 그 다음에 공명당이 27석으로 지금 여당이 275석을 차지했습니다. 절대 안정 다수,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절대 안정 과반 266석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심지어 말이에요. 심지어 이 개헌을 할 수 있는 3분의 2석, 그러니까 310석을요. 소위 말하는 개헌을 원하는 쪽만 합치면 지금 310석을 넘어갔습니다.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 그 다음에 이제 여당계의 무소속을 다 합치면요. 310석이 넘어가요. 이 사람들은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방향은 물론 제각각 다르지만요. 그런데 지금 정말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빗나간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저도 그래서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뭐 물론 개헌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참의원이 지금 개헌선이 소위 말하는 이 개헌파가 참의원의 그런 정족수를 충족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헌은 불가능합니다만 참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여론조사와 너무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총론은 이 정도고요. 글쎄요.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헌민주당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140석까지도 가져갈 거라고 지금 그랬었거든요. 지금 근데 100석도 못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입헌민주당이. 지금 에다노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사임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본인은 사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입헌민주당이 지는 모습들을 보면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51대 49, 다 이렇게 졌어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진 지역구들이. 졌으면 의미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뭐 특이한 선거구가 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당선이 되겠지 했는데 당선이 안 된 지역구 같은 게 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유 얘기 나네. 이 도쿄 8구 볼까요? 도쿄 8구를 보시면요. 이 요시다 하루미 입헌민주당 후보가 이시하라 노보테루를 이겼습니다. 이시하라 노보테루가 여기 현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겼다는 거죠. 입헌민주당 후보가. 대단하죠. 이시하라 노보테루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시하라 신타로라고 하는 전 도쿄 도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망언으로 되게 이름이 높은 그런 소위 말하는 우익 정치인 출신인데요. 이시하라 신타로의 아들 이시하라 노부테루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상당한 이변입니다. 왜냐하면 이시하라 노부테루가 그 자민당의 간사장도 지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자민당 내부의 주요 파벌의 수장입니다. 일본 헌정 역사에서 제가 알기로 자민당 파벌의 수장이 지역구에서 패배한 사례는 저는 지금 처음 봅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이번에 처음일 건데 참 특이한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석패율로 부활을 하자니 지금 득표차가 약 11% 가까이 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석패율로 부활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거는 봐야겠죠. 부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부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부활하신 분이 석패율로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뭐 그 사람이 아마리 간사장 모두가 아시죠? 자민당의 현직 간사장으로 소위 말하는 3A라고 불리죠. 아베, 아소, 아마리 이렇게 3A라고 불리는 자민당의 정말 뭐랄까요 실세 권력들, 기시다를 뛰어넘는 실세 권력들 중에 한 명이 이 아마리 지금 자민당 간사장이 떨어졌습니다. 졌어요. 예, 졌습니다. 참 이게 이것도 이변 중에 이변인데 지금 그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통해서 예토전생을 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방금 막 들려왔습니다. 뭐 그리고 또 그 오자와 이치로라고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하죠.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일본 정치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정치인이고 물의 현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뭐 과거에 뭐 생활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그런 정말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무려 도합 17선을 했던 사람인데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네, 대단하죠? 38살 후보한테 졌습니다. 시대가 좀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벌써부터 이번 선거를 좀 뭐랄까 강제 은퇴 선거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뭐 그래서 되게 이변 중에 이변이죠. 오자와 이치로, 그 다음에 아마리 간사장, 그 다음에 이시하라 노부테로 같은 유력한 정치인들이 지금 줄줄이 갈려 나갔다라는 거죠.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특기할 만합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여론조사가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출구조사도 모두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중진들, 정말 일본 정계를 이끌어오던 중진들이 마구마구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할 만한 점은 일본 유신회를 이번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유신회가 지금 35석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11석인가 12석인가 있었을 겁니다. 전에. 근데 지금 약 3배 가까이를 늘린 거예요. 지금 여기 오사카에 보시면 빨간색이 없죠. 이 오사카의 19석 중에 지금 4석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본 유신회가 먹은 겁니다. 지역구를. 비례도 지금 낭낭하게 챙겼고요. 그래서 지금 무려 35석이나 챙긴 겁니다. 일본 유신회가. 엄청난 소득이에요, 이거는. 자민당이 오사카에서 전멸을 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특기할 만합니다. 지난 시즈오카 참의원 보궐선거 영상에서 글쎄요, 이런 페이스대로라면 기시다 후미오가 이끄는 자민당이 좀 선거에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제가 감히 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입헌민주당이 힘을 못 쓸지는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천지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참 이렇게 허망하게, 이거는 정말 허망한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 핑계 댈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입헌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방법은 좋았죠. 소위 말하는 공동투쟁이라고 하는 방법은 좋았습니다. 단일화도 210곳이 넘는 곳에서 단일화를 이루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러면 뭐 합니까? 51대 49로 다 졌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지금 이렇게 털리고 지금 지역구가 소선거구제가 184대 53입니다. 말이 안 되는 스코어입니다. 이거는 에다노 대표가 사퇴를 금년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마리 간사장이 지역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글쎄 제가 볼 땐 간사장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간사장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경우에는 이 아마리 같은 경우가 과거에 좀 여자 문제는 없었지만 뇌물 문제가 있었거든요. 뇌물을 받아먹은 문제가 있어서 공명당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마리가 심지어 지금 석패 이루제를 이용한 비례대표로 간신히 예토전생을 한 상황에서 간사장직을 유지시키기에는 열림여당인 공명당의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자민당에 그렇게 간사장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리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은 조만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이고요.
뭐 저도 뭐 이렇게 할 말을 잃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평가가 저도 말이 평소에는 되게 좀 이것보다 빠른데 말이 되게 느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야당이 5% 이내로 패배한 선거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명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오가와 주냐라고 하는 넷플릭스에도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 너는 왜 총리 대신이 될 수 없는가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애국청년 변희재 같은 느낌? 애국청년 변희재도 그 강희석 씨가 변희재 씨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영화를 찍은 것처럼 이 오가와 준야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영화를 찍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의 주인공 이 오가와 준야인데요. 이 오가와 준야가 이번에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 상대 후보 이 히로이 타크야, 예, 히라이 타크야. 이 히라이 타크야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역 유지 출신입니다. 여기 지역의 신문사, 방송사가 다 이 사람 거고요. 세습 정치인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중요한 출신이고요. 그리고 자민당에서도 이 모토 디지털 대신, 그러니까 디지털청 대신 또 했었습니다. 그럼 거물이 지금 지역구에서 결국에는 떨어진 거예요. 표차도 어마무시하게 11%나 차이가 나는데 이 자민당이 비례대표 득표를 워낙에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 석패율제를 통해서 비례대표로 석패율구제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지역구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별로 이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뭐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비례대표는 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카와 준야가 5번인가 붙었어요. 이 히라이 타쿠야 후보하고 5번인가 붙었는데 딱 한 번 이기고 지금 4패째를 이어오다가 이번에 한 번 다시 이긴 거죠. 이 오가와 주니아 같은 경우도 석패율제를 이용해서 여러 번 구제를 받긴 했습니다만 지역구에서 이기는 게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 되게 유명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뉴스 기사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 지역이 좀 낙도가 많거든요. 낙도라고 하는 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흑산도 이런 동네처럼 이렇게 그 인천에 강화도 이런 데가 있잖아요. 뭐 서해 5도 이런 데처럼 이 낙도가 좀 많다는 거예요, 지역구에. 그래서 그런 데를 이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선거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그 상대 히라이 후보를 이겼다고 합니다. 온라인 쳤서는 되게 성의 있는 선거 운동을 통해서 승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국민민주당. 국민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용한 승자. 왜냐하면 의석이 줄지도 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한 승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요약을 하자면요. 이번 선거는 모든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간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선거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당분간 총리직을 아주 잘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NHK 출구조사를 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60%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요. 그러면 내년에 참의원 선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기세를 몰아서 충분히 이 자민당이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뭐 내일 또 날이 밝으면 뭐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